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도시 한가운데에서 푸른 자연을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 말이에요. 그것도 대중교통을 타고 단 30분에서 1시간 만에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신비로운 곳, 서울의 북한산에서 벌어진 한 외국인의 특별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만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오늘의 주인공인 독일에서 온 여행자 안나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속에서 북한산이라는 자연을 만나며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등산 문화와 사람들의 배려심, 그리고 산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감동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 가면 북한산을 꼭 가보세요. 거기서 경험하는 컵라면 한 그릇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안나는 바로 이 문장 한 줄에 이끌려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을까요? 이제 안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독일에서 온 여성 안나는 평소 여행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고 산을 오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등산은 그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울처럼 화려하고 복잡한 대도시에서 등산이라는 단어를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든 계기는 한 독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읽은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북한산에 꼭 가보세요. 도시 한가운데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고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정상에 올라 컵라면 한 그릇 먹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안나는 눈을 의심하며 한참을 읽었습니다. 컵라면, 그것도 산 정상에서? 도시 한가운데 산이 있다는 말도 이상한데 거기서 컵라면을 먹는 게 왜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댓글창을 스크롤할수록 그녀의 호기심은 커졌습니다. 북한산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정말 대중교통으로 산에 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등산로가 나옵니다. 등산로 입구 근처에는 등산 장비를 대여할 수도 있어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주신 귤 하나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분들의 친절에 감동했어요. 안나는 흥미로움과 놀라움 사이에서 이 글들을 읽으며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산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 한국의 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독일에서라면 산을 오를 때 물 한 병 챙기기도 벅찬데 한국에서는 컵라면을 어떻게 준비해서 먹을 수 있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서울과 북한산에 대해 알아보는데 몰두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발견한 사진들은 그녀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북한산의 웅장한 바위 봉우리들, 등산로를 따라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모습,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경계가 흐릿한 그 풍경은 유럽의 산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멋진 자연을 즐길 수 있다니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산에 간다니 정말로 그렇게 간편한 걸까? 한국 사람들은 왜 등산을 그렇게 즐기는 걸까? 나처럼 자연을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는다니 그건 어떤 기분일까? 꼭 해봐야겠어. 한국 여행을 결심한 안나는 북한산을 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경험하려면 산을 오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짐을 쌌습니다. 한국의 등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았기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모으며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정보는 놀라웠습니다. 북한산은 서울 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해발 836m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지형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심과 가까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댓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북한산의 등산 문화에는 독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안나에게 신기하고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산에서 낯선 사람들과 나눔을 즐긴다니 정말 독특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 걸까? 아니면 단지 등산 문화에만 적용되는 걸까?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안나는 커다란 설렘을 품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동안 그녀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상상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자연의 만남, 그리고 산에서 한국 사람들과의 교감.
그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그녀는 한국의 첫인상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의 깨끗함과 효율성, 그리고 모든 것이 정돈된 모습은 그녀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여행은 분명 특별할 거야. 서울의 대중교통을 처음 이용한 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의 지하철과는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깨끗한 역과 편리한 노선도, 그리고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교통카드 시스템까지. 대중교통으로 북한산에 간다는 게 이래서 가능했던 거구나. 북한산으로 향하는 날 아침, 그녀는 조금 설레고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숙소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정류장에 도착해 둘러보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고층 건물들 뒤로 북한산의 웅장한 바위 봉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안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산 등산을 통해 경험한 한국만의 독특한 자연과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나는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며 서울에서의 특별한 모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나는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면서부터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에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이미 많은 등산객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등산을 즐기러 나온 것 이상의 생동감을 풍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입구 주변의 상점에서는 등산 장비와 먹거리를 팔고 있었고 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밝게 웃으며 등산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이 산을 오르는 거지? 독일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산을 오르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안나는 서둘러 자신의 물통과 간단한 간식을 챙기며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에 동화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을 살펴보던 그녀는 자신과 다른 점을 깨닫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운동복과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한국의 등산객들은 훨씬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발에 딱 맞는 등산화를 신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등산복과 모자, 그리고 장갑까지 갖춘 모습은 마치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르신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차림새와 몸가짐에서는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등산 스틱을 짚고 능숙하게 산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무 가볍게 준비한 걸까? 독일에서는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등산 장비를 준비하지 않는데 그녀는 고민 끝에 간단한 간식과 물만 구입하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북한산의 푸른 자연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음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나무들이 만들어낸 그늘은 시원하고 공기는 맑아 독일의 숲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걷기 시작한 지 30분쯤 되었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한국 등산객들의 독특한 문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쉽게 인사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 모습이 그녀에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뒤에서 따라오던 한 중년의 여성 등산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독일에서 왔어요. 북한산이 너무 멋지네요. 그 여성은 안나에게 북한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팁을 알려주며 그녀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안나는 한국 사람들이 왜 등산을 좋아하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등산은 그냥 운동이 아니라 휴식이고 사교의 장이에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니 정말 좋아요. 안나는 그 대화 속에서 독일과는 다른 등산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등산이 대체로 개인적인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조용한 활동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등산 자체가 사람들과의 교감과 나눔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걷던 중 한 무리의 어르신들이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며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안나가 놀랄 정도로 빠르고 가벼운 걸음걸이였습니다. 그중 한 어르신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왔어요? 혼자 왔어요? 같이 가요. 안나는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며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그녀에게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다들 친절한 건 당연해요. 산에서는 낯선 사람도 다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에 오르다 보면 좋은 음식을 나눠 먹는 재미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 쉬는 곳에서 우리랑 같이 먹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귤을 꺼내 안나에게 건넸습니다. 안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감사 인사를 하며 그 귤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처음 맛본 귤은 놀랍도록 상큼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과일 하나에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등산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데크와 돌계단이 교차하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점차 고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서울의 전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높은 산에 오르면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었지만 서울처럼 거대한 대도시와 자연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쉼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한국 등산 문화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쉼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꺼낸 김밥을 함께 먹는 모습,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안나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컵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정말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는 주위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따뜻함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산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교감을 나누는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듣던 대로야. 한국의 등산은 정말 특별해. 그녀는 다시 등산을 시작하며 자신도 이 여정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나는 북한산을 통해 단순히 자연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북한산 중턱을 넘어선 안나는 점차 가파라지는 길을 걸으며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부터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의 등산객까지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정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들의 활기찬 모습에 동화되어 조금 더 힘을 내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걷던 중 그녀는 길 한편에 앉아 간식을 나누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처럼 보였지만 이미 친구가 된 듯 활발히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도 이렇게 쉽게 친해질 수 있구나. 독일에서는 이런 모습이 드문데 안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그녀에게 손짓하며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간식 드실래요?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거절은 곧 무효가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이미 그녀에게 바나나와 초콜릿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산에서는 먹고 나누는 게 당연해요. 조금 드시고 힘내세요. 안나는 그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표하며 바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등산 중에 간식을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이런 배려는 그녀에게 무척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간식을 먹으며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북한산은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한국 등산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그들은 그녀의 경험에 귀 기울이며 자신들의 등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등산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쉼을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가파른 돌계단을 따라 발을 조심스럽게 옮기던 중 한 바위가 미끄러워 그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지만 작은 상처와 함께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본 한 남성이 즉시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남성은 곧 자신의 배낭에서 작은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소독약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아,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산에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의 도움으로 간단히 소독과 밴드 처치가 끝났습니다. 안나는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당황스러움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도움을 받는 일이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가치관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공동체 의식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정하구나. 이런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르네. 덕분에 더 따뜻한 기분이 들어.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숲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연 속에서 대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야. 마침내 그녀는 정상 가까이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누며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정상에서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멀리 보이는 산맥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사진으로만 봤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경치에 감탄하며 서 있던 그때 옆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무리 중 한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컵라면 드실래요? 산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초대하며 컵라면 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은 평범한 음식 같았지만 산정상에서 그 분위기와 함께하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듯했습니다. 안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평소에 먹던 컵라면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에서는 뭐든지 더 맛있게 느껴져요. 이게 한국 등산의 묘미죠. 안나는 그들과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한국 등산 문화의 진면목을 체감했습니다. 단순히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나눔과 교감이 한국 등산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히 산을 오르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한국만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산이 아니야.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야. 안나는 따뜻한 사람들과의 경험을 가슴 깊이 새기며 북한산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산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온 안나는 다리가 뻐근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 속에서 이런 자연을 만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극명한 대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하철역을 향해 걷는 동안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북한산에서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가파른 돌계단에서 만난 낯선 어르신의 도움, 바나나와 초콜릿을 나눠주며 웃어주던 사람들, 정상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짧은 대화를 나눴던 순간들까지 한국에 사는 자연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아. 이윽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북한산에서 느낀 따뜻함이 도시에서도 이어지는 듯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지하철 내에 정리된 분위기와 모두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모습이 마치 북한산에서의 배려 깊은 등산객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대도시 속에서 이렇게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한국 문화의 매력이구나. 숙소에 도착한 안나는 신발을 벗고 배낭을 내려놓으며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북한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며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자연과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길 줄은 정말 몰랐어. 한 사진에는 정상에서 함께 컵라면을 나누던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한 웃음과 컵라면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사진 속에서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컵라면을 먹던 순간의 따뜻한 국물, 맛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친절함이 그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큰 추억이 될 줄이야. 이런 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경험일 거야. 안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준비하고 앉아 북한산에서의 하루를 정리하며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산 등산을 통해 경험한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는 등산로 초입의 활기찬 분위기부터 친절한 등산객들과의 대화, 그리고 정상에서의 풍경과 식사를 나눴던 순간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한국 등산 문화의 특별함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북한산은 단순히 자연이 아름다운 산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문화가 저를 깊이 감동하게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등산을 했을 뿐인데 마치 축제에 참여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산 정상에서 찍은 서울 전경 사진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대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잘 어우러진 풍경은
제가 지금껏 본 적이 없었답니다. 안나는 영상을 마무리하며 북한산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서울에 오신다면 북한산에 꼭 가보세요. 그곳에서 단순히 자연뿐만 아니라 따뜻한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영상 녹화를 마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북한산에서의 추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면 내가 여길 얼마나 그리워할까? 안나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북한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들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가진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함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이미 충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엔 지리산이나 설악산도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도 오늘 같은 특별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북한산에서의 하루는 그녀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경험이었고, 그녀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북한산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안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도 여전히 컵라면 냄새가 피어오르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귤을 건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야. 마음을 움직이는 곳이야. 다음 여행이 벌써부터 기다려져. 안나는 그렇게 북한산에서의 하루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또 다른 모험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북한산이 단순한 등산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주는 곳이라는 걸 느끼셨나요?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감, 나눔의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따뜻한 순간들까지 한국의 산은 단순한 풍경 이상의 감동을 전해줍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북한산을 포함한 한국의 산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안나처럼 특별한 한국 여행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북한산, 한라산, 지리산, 혹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작은 산 하나까지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문화를 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